60대 이후 돈이 없으면 사라지는 건 행복이 아니라 인생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있었고 체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나중에라는 선택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중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돈이 채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돈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힘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많이 벌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더 중요한 이유. 특히 오늘 세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실천 방법은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놓았던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자 씨, 올해 72입니다. 몇 달 전부터 눈이 자꾸 침침했습니다. 신문을 보려고 하면 글자가 번지고 저녁만 되면 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수술하시면 금방 좋아지세요. 요즘은 간단한 수술이에요. 하지만 순자 씨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비가 200만 원.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떠올려 봤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이 150만 원 정도. 그걸 쓰면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나. 다음 달 공과금은 또 어떻게 내나.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아직 보이긴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치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틀니를 다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단 손잡이 교체 공사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만 원. 순자 씨는 손잡이를 붙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낸 돈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아깝게 느껴질까? 그리고 어느 날 옛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에 부산 가는데 같이 갈래? 바다 구경이나 하고 오자. 순자 씨는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나는 괜찮아. 요즘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사실 다리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통장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병원도, 여행도, 친구와의 약속도.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뭔가를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이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평균 15%에서 20% 사이입니다. 하지만 중증 질환이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면 이 비용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선택할 여지도 없이 찾아옵니다. 순자 씨는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10년 전 통장을 보니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들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중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중이 왔고 그때 모은 돈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써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모아둘 걸. 그냥 쓸데없이 쓰지 말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순자 씨에게 남은 건 후회와 점점 흐려지는 시야와 다음 달 통장 잔고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통제감을 잃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통제감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게 습관이 되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김철수 씨 75살. 작년 겨울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왔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의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철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입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일주일이면 70만 원. 거기에 검사비, 약값, 식대까지 더하면 10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고 밥 먹는 것도 누워서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결국 다시 병원에 갔고 이번에는 입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치료받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2주일로 늘어났습니다. 비용도 2배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비, 주사비, MRI 촬영비까지 더하니 2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철수 씨는 퇴원하면서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에서 25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약값은 또 어떻게 내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퇴원 후였습니다. 허리는 나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고 오래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러 버스를 타고 가기엔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탔습니다. 왕복 2만 원.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16만 원. 거기에 물리치료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3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매번 택시를 탈 때마다 미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새 나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전체 소비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이 비율은 30%를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직접 돌본다면 그 가족의 시간과 체력이 소모됩니다.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철수 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하지만 철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지쳐간다는 걸, 아내의 허리도 아프다는 걸, 아내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신 때문에 참고 있다는 걸. 아프면 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돈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박영애 씨 70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자신의 공간이 있었고 매달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영애 씨는 고민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저축해둔 돈이 거의 다 나갔고 혼자 살기에는 몸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영애 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엄마, 편하게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부엌에 들어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영희 씨는 느꼈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이었지만 달리 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부탁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약국에 가고 싶어도 일일이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얘야, 미안한데 이 말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옛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영희 씨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는 울었습니다.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짐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영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지쳤다는 걸, 며느리도 힘들어한다는 걸.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우울 수준이 홀로 사는 노인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감정적 독립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의존으로 변하고 의존은 미안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미안함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영애 씨는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은 어디로 간 걸까? 돈이 있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더 중요한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돈은 사치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있었고 체력이 있었고 나중에라는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지키는 힘은 결국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정리하세요. 여러 개의 통장에 조금씩 나뉘어 있는 돈들을 하나로 모으세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조차 헷갈리면 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통장 하나.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매달 쓰는 돈을 기록하세요. 거창한 가계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노트 한 장에 오늘 얼마를 썼는지만 적어두세요. 병원비, 약값, 식비, 교통비. 적다 보면 보입니다. 어디에 돈이 새는지,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 세 번째,
비상금을 따로 구분하세요. 매달 남는 돈이 있다면 그중 조금이라도 따로 빼두세요. 1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5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돈은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필요할 때를 위한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최소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돈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친구와의 전화 한 통, 동네 산책 한 번,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한 번. 이런 작은 연결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외로움은 돈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 복지관, 국민연금공단.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습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돈은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 사회를 지켜온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살.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돈입니다. 오늘 하루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나이 들수록 돈이 더 중요한 이유. 이제 우리는 압니다. 돈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답게 지켜주는 힘이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었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다음 선택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